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뜨겁던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이고 이제 4년간 반복되었던 겨울 하락 후 하반기 폭등이 또 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2030 세대의 패닉 바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허위 매물이 정상 매물로 돌아오면서 집을 사려는 대기자들의 불안 심리가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심리가 상승 윗선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지역별 아파트별로 매수해도 될 것들이 있으므로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세 하락에 진입한다면 4년간 30% 이상 폭락한 하락장이 전개될 텐데 확실한 판단은 겨울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실래요? 서울 아파트 살 사람 정말로 뚝 끊겼어요. 4년 하락 위기, 지금 물구나무를 서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하게 아파트를 맨정신으로만 보지 말고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래프도 한번 뒤집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부동산 하락 신호가 커졌습니다. 거래가 일단 급감됐어요. 과거에 거래 급감, 집값 하락 하다가 다시 폭등,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보다는 정책이 좀 더 집값을 잡으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래 급감, 8월 거래 무려 90%가 급감됐습니다. 아마 날짜 지나더라도 아마 80% 정도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강남이 정체됐어요. 지금 신고가 찍은 것도 있지만 1년 전하고 지금 강남 아파트 시세가 엇비슷한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 말은 상승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은 집값이 대폭등했는데 강남은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졌거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강남 하락, 뭔 말이냐? 하반기 중 강남 서울 하락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미 강남은 한국감정원 시세로 제로선 근처까지 왔어요. 보합이라는 말이에요. 보합. 정부 정책 집값 하락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튼다고 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아예 지금 부총리도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호가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아직은 플러스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매물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자가 실종되고 있어요.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매수자 실종. 급매가 출현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과거 패턴 보자고. 2002년, 2005년 폭락, 2006년, 2009년 폭등, 2010년, 2013년 폭락, 2014년, 2018년인데 실질적으로 20년까지 폭등, 2021년, 22년 이제 폭락. 이렇게 해서 폭등락이 보통 한 4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한 칸 떨어지면 두 칸 오르고 한 칸 떨어지면 두 칸 오르고 도중도 중에 보시면 최근 것만 한번 볼까요? 2014년이 바닥이었잖아요. 쭉 올라와서 2020년 현재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태죠.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흡사 여기 앞에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슷해요. 기간은 훨씬 더 길게 뛰었죠. 그런데 도중에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폭등했는데 이번엔 조금 위험해져요. 자, 도중에 정부 규제가 지금 이제 누적이 됐잖아요. 이 누적된 정부 규제로 인해서 한 떨어진다면 4년 정도 떨어집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거죠. 기간 보시면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올라가봤자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집값은 우상향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현재 시세보다 더. 그렇다지만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전국 부동산 시장 전망. 확실한 건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은 침체 진입기, 바로 이 상투 장세, 서울, 경기, 인천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미 대구와 경북은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제 더 오히려 밑으로 추락하는 위기가 있고, 강원, 제주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참 불황기를 겪고 있고요. 광주, 호남은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어떻습니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세종, 대전, 청주는 아주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상 보면 제1 국면, 부산, 울산, 경남, 세종, 대전, 청주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폭등 장세가 심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전, 청주도, 이게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부동산 매수 판단, 앞으로도 4번이나 기회가 있어요. 지금 매수 판단할 사람들, 수도권 저가 아파트를 잡고 내 집 마련할 사람, 그리고 빚을 별로 안 내는 사람들은 지금 판단하세요. 그리고 세종, 대전, 청주, 특히 대전, 청주는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2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들은 실수요자라면 그렇게 막 미루지 마세요. 하반기, 두 번째, 하반기 때 매수 판단, 즉 이제 추석 지나고 9, 10, 11, 12 이때 판단해도 되는 사람들, 수도권 역시 저가 아파트, 세종, 대전, 청주 역시 충청권, 그 다음에 지방의 2억 미만 저가 아파트들, 그 다음에 2021년 1월달에서 4월달 내년, 그러니까 겨울에 올 겨울에 판단해야 할 사람들, 수도권 하락폭이 큰 곳들, 강남이나 서울 고가 아파트들도 이때 잡아도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국에 급매물 있죠. 어디가 됐든. 그런데 계속 지켜봤더니 이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세 하락장 4년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러면 집값 대세 하락이 이어진다는 건데 강남, 서울 고가 아파트가 타겟이 됩니다. 항상 비싼 걸 잡아야 돼요. 하락장에는. 빚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들이 많이 빠집니다. 물론 서울과 지방은 달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봐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증거자료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폭등할 때 강남 아파트 1년 전 그대로. 먼저 반포자이 30한 5평짜리 보시면 이게 지금 1년 전이에요. 여기 점점점 찍혀있죠. 실거래가. 여기 뒤에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원친구 보시면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 여기 점점점 여기 보이죠? 오히려 밑에 거래가 많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호가 중심으로 올랐죠?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포중 7단지 올랐다가 오히려 지금 시세가 고점도 회복을 못했죠. 원 보면. 자, 이번에는 압구정 현대 1, 2차 보시면 작년에 초고가 찍고 오히려 떨어져 갖고 최근에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작년이 더 비쌌어요. 물론 압구정도 압구정 나름으로 단지마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 단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뭐라고 합니까? 자, 오히려 신고가 찍는 아파트들 속죠. 토지거래 허가제인데도 신고가 찍었다. 오늘 뉴스 도배해진 거 아시죠? 잊지 마세요. 항상 모든 뉴스는 기득권층을 반영한다. 패닉바잉 하도록 젊은 층을 유도한다. 아주 나쁜 종자들이죠. 자, 서울 거래 급감 정말 맞느냐? 저는 근거 자료를 항상 제시해요. 여기 보시면 7, 8월달 보세요. 6, 7월달 오히려 6.17 대책이 먹히지 않음으로써 팍 10,000건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서울특별시 900건으로 확 줄었네. 아직 8월 좀 남긴 했지만 거의 뭐 10분의 1토막 이상으로 줄었죠. 아마 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80%는 줄 것 같아요. 특히 강남이 많이 줄었습니다. 328, 29. 강남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강남 집값 하락이 아마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 겨울에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전에도 4번씩이나 반복됐던 패턴이라서 한국감정은 통계상으로 수도권 전체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0년 여기 실질적으로 0.47부터 0.02까지 크게 지금 확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은 걸 보여주고 있고 경기도도 0.1에서 0.12, 인천도 0.02에서 0.03 지금 전반적으로 보합이거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한국감정원은 실거래 중심이라서 이게 떨어질 때 이게 거의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장에는 좀 더디죠. 왜? 실거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락장에는 이게 확실해져요.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 보세요. 쭉 내려가고 있네요. 0.02 저번 주하고 비슷하죠. 부동산 114는 실거래하고 호가가 같이 반영돼요. 호가 중심의 KB하고 실거래 중심의 한국감정원 여기 보세요. 쭉 떨어지고 있는데 3주 연속 0.09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리브원 호가 중심인데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추락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추락 아닙니까? 여기 그래프가 실거래가든 호가든 지금 추락하고 있다. 자, 올 겨울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허위매물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로 이제 단속하고 있죠. 자, 어디가 제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허위매물이 62.6%로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일에 5,702건이었던 게 23일에 2,135건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49.1%, 그 다음에 경기 과천시 45%나 확 줄었고요. 허위매물들이 줄었다는 것은 거짓 매물들, 호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울 양천구 41.4, 서울 서초구 40.8. 그동안에 집값이 비쌌던 곳들이 말도 안 되는 호가 매물들이 등장했었는데 이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호가가 사라졌다. 자, 아파트 서울 거래량 아까 15,000, 이게 6월달인데 7월달 9,000건대로 줄다가 8월달 600건대로 확 줄고 있죠. 서울 주요 지역 그러면 어디가 뛰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직도 변방지역이 뛰고 있어요. 도봉, 노원, 관악, 동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강북, 금천, 강서, 구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같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좀 못 사는 지역, 서민층 지역들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뭐 마영성곽이나 강남 3구는 오히려 상승폭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서울 구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KB 1위분도 노원, 은평, 금천, 성북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저가 아파트들이 밀집된 곳들이 가격이 상승이 높고 그럼 나머지 곳들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 현상은 이제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순으로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가을, 겨울로 가면서 위험하다. 법인 매물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이 제일 많고 대구, 울산, 전남, 세종. 자, 지금 여기 법인 아파트 매도량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 법인은 안 팔고 못 빼기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처럼 이제 다주택자들, 갭 투자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런 매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 아직도 지금 전문감내하고 뭐 연구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계속 집값은 뛸 것이다. 그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공급 줄어가지고 집값이 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 과거 패턴 2005년, 6년, 7년, 8년, 9년 올라갔을 때 보세요. 오히려 갈수록 공급 물량이 늘어나나 이거 입주 물량도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경기도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은 폭등을 했어요.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폭등했다. 근데 이번에 2013년 바닥이네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집값은 갈수록 폭락했죠. 자, 그럼 또 보여드릴게요. 2014년부터 반등했는데 공급 물량 2019년까지 정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늘어났네요. 그러더니 예측을 합니다. 23년 여기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맞죠?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폭등할 것이다. 반대예요. 지금 물량이 드니까 늘어날 때 폭등.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다 마찬가지예요. 분양 물량. 자, 여기 줄었을 때 오히려 폭락을 했고 늘어나니까 폭등, 줄었을 때 폭락을 했어요. 이제 폭락이 이게요. 왜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 거꾸로 간 줄 아세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요.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냥 연동해서 폭등하는 거야. 공급 물량이 늘어서 폭등했다기보다는 이제 자꾸 집값 폭등하니까 물량을 막 털어내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 건설사가요. 그리고 언론사하고 짜가지고 계속 집값 올립니다. 집값 떨어질 때는 오히려 분양해봤자 미분양만 수출하니까 건설사가 물량을 줄인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상승장에 엄청나게 분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시키고 폭등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물량이 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 폭등한다면 이거 안 줄어요. 계속 합니다. 없던 물량도 만들어내서도 아마 건설사가 분양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손해보는데 밑지고 누가 장사합니까? 분양 안 하죠. 제 생각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30대와 20대 패닉 바잉 여기 보세요. 5, 6, 7. 자, 30대 거래 물량 엄청나죠. 갈수록 늘어났고 20대 보세요. 420건밖에 안 됐던 게 1375.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취득세도 늘어나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든 안 하든 애들이 산단 말이에요. 왜? 다주택 취득세가 지금 2주택 8%, 3주택 12%인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오히려 애한테 집을 돈을 줘가지고 사던가 뭐 아니면 증여를 해서 사겠죠. 1주택 종부세율과 서울 변방 신고가 3억 이하는 그렇지만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거 노란 거 잘 보세요. 내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나죠. 지금 현행과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12억 50억? 1.4가 1.8. 전반적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서울 강남권 신고가 아파트는 주로 저가 아파트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10억 클럽 보세요. 구로구 구로동, 도봉구 창동, 노봉구 상계동, 관악구 봉천동 이런 곳들이 이제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어요. 참 너무 많이 뛰었죠. 리모델링 주목할 거 딱 팁을 드리면서, 자, 전북 전통적으로 부촌인 동부이천동 4천 가구 리모델링, 이천 오성 한강대우 한가람, 이천 코롱 강촌 삼익아파트 한강맨션, 왕궁 레미안 첼리투스 여러분들이 쭉 있는데, 얘들 있죠. 이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이 동부이천동 전통도로 부촌 아니에요? 부촌? 여기 리모델링 통합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보세요. 경기도도 분당 한번 뽑아봤어요. 분당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분당 매화 1단지, 분당 무지개 4단지,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매화마을 2단지, 분당 경남 선경 연립, 평촌 목록 2차, 목련 3차 이렇게 분당 중심으로 뽑아봤는데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죠. 리모델링이. 지금 투기꾼들이 이제 팔과 다리 나중에는 목까지 잘리겠네요. 무시무시한 도끼가 있고요. 이제는 투기해가지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가격별 부동산 매매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시대 정부정책, 매매 심리 등 이런 것들을 매주 점검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유료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